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문가 이대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에 대한 검토, 구체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은 굉장히 임팩트가 큽니다. 인사와 함께 말하자면 내가 승진을 하느냐 혹은 어느 부서로 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사인데요. 그 인사가 굉장히 조직 생활에 임팩트가 크죠. 조직 개편도 개인적인 측면은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조직의 임팩트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업부서를 없애고 어떤 사업부서를 다른 사업에 포함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부서를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기능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CEO들은 취임을 하거나 혹은 어떤 상당 기간 조직 경영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혁신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사와 함께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효과가 말하자면 기대한 계획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과연 얻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리도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신임 사장님이 조직 개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 회사의 어떤 관료적인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조직적 차원에서 뭔가 매스를 대는 외과적인 어떤 그런 개편, 이건 좀 필요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조직도 사실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잘해보자고 그렇게 한 조직일 텐데, 지금 또 잘못되었으니 더 잘못되는 거를 더 잘되기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어떤 그런 발상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그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업은 결국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가치, 창조, 밸류 프로포지션 이런 쪽 부분, 그 다음에 미션, 조직의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적절한 수익을 계속 달성을 해서 지속 성장을 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조직 경영입니다. 조직의 어떤 그런 일상이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담당하는 그 실무자 혹은 그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그 단위 조직만 잘해가지고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잘 알죠. 그렇게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케팅 조직도 있고, 인사 조직도 있고, 홍보 조직도 있고, 기획 조직도 있고, 무슨 교육 연수라든지 아니면 연구 조직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이유가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그 단위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혹은 리딩하기 위해서, 혹은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조직이고, 그 조직을 유기적으로 이제 잘 운영하는 게 경영이고,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조직의 다양한 실무자들이 특정 사업, 그 특정 사업은 이제 그 회사 전체로 보면 많이 있겠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업 개별적으로 보면 그 특정 사업 하나가 됩니다.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혹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사 혁신도 하고 조직 개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대 혹은 요구되는
일. 요거를 제대로 하는 것. 요게 이제 핵심인데, 조직 개편, 조직 구조를 이제 이 검토하는 그 어떤 목적이나 취지나 혹은 이유, 배경,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그 핵심 요건데, 이 제대로, 그러니까 기대 요구하는 이런 거는 뭐 뻔하니까 제대로의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제가 이 실전 경영기획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일의 주인. 사실 일의 주인만 제대로 밝혀서 그 주인에 맞도록만 하면 제대로 한 것이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범한 엘리트를 뽑아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탁월한 어떤 그런 게 필요하냐, 묘수가 필요하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경영은 보통 사람을 뽑아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내면서 그게 시너지를 만들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조직 차원의 어떤 성과를 내는 게 바로 경영이고 경영 활동이고 그게 제대로 하는 그런 뭐 사업 관리고 뭐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의 주인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제대로인데 그래서 굉장히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혁신이 필요하고 뭔가 큰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요게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일의 주인을 못 찾았기 때문이 아니냐.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필요로 하는 부서, 아까 이야기했던 궁극적으로는 그 특정 사업에 담당하는 어떤 실무자나 그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뭐 기획이든 감사든 홍보든 뭐 뭐든 이런 데서 그 사업 잘하기 위해서 그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장한테 잘 보이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혹시나 문제되는 것들이 좀 뭐 없고 막 이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조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부서 간에 벽도 높고 그 협조도 안 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뭔가 누군가는 그걸 담당을 해서 뭔가 일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들 이제 그 남한테 미루고 모르는 척하고 혹은 굉장히 뭐 좋은 어떤 그런 난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막 내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갈등도 생기고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라고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걸 해주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조직 구조의 어떤 개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저는 아니다라고 감히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리한테도 조직 개편 너무 고민하지 마라.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물론 새로운 CEO나 혹은 경영진이 혹은 그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특히 뭐 인사 개편과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겠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었었죠? 그래서 조직 구조에 대해서 그럼 개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직 구조 보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사업부제, 뭐 기능부제, 가장 많은 이 선택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게 사업부제와 기능부제. 사업부제는 알다시피 어떤 사업에 대해서 뭐 연구, 개발, 운영, 마케팅, 영업, 뭐 조달, 뭐 사후관리 등등 모든 것들을 그 사업부에서 사업부가 좀 더 크면 사업본부가 됩니다. 그 해당 조직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사업이 5개가 있다 그러면 5개 사업마다 뭐 기획, 뭐 영업, 뭐 개발, 운영,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서마다 다. 그러면 이 기능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A 사업에 마케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B 사업에도 또 마케팅하는 또 뭐 을이 있어야 되고 C 사업에는 마케팅하는 또 병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갑이 혼자서 A 사업도 하고 B 사업도 하고 C 사업도 하고 D 사업도 다 통괄 마케팅을 하면 전사 차원에서 시너지도 되고 뭔가 자본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기능 부지입니다. 어떤 기능, 예를 들어 연구개발이다, 뭐 개발이다, 아니면 연구개발이다, 연구 혹은 개발, 운용,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업부에 있는 그 기능들을 다 뽑아서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능에서 다 사업들을 다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사실은 뭐 사업부자랄까 기능부자랄 거냐 그 중간에서 뭐 이런 것들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많이 무슨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요즘 이제 잘 말하는 셀 조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셀 조직이라는 이제 세포지 않습니까? 셀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사업은 사실은 큰 단위로 하나의 조직인데 그 같은 사업 안에도 단위별로 단위 사업으로 또 나눠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극단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삼성이 이제 핸드폰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에 핸드폰 사업부가 있다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조직은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갤럭시 S도 있고, 아니면 갤럭시 A도 있고, 갤럭시 J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친다면, 이 세 개를 하나의 셀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스마트폰 사업부가 아니라 각 그 상품별로 또 이제 상품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상품이라도 그 안에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셀 조직이라는 개념을 해서 아주 잘게 이제 잘라서 사업부처럼 하는. 물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능부를 약간 또 뭐 겸비할 수도 있겠죠. 하이브리드를 좀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조직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 그건 뭐냐면, 내가 영업을 담당한다 그러면, 아시아 쪽에 영업 담당도 있고, 유럽에 영업 담당도 있고, 어떤 지역에 이제 영업 담당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시아의 영업 담당은 아시아의 헤드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시아 지역에는 영업도 있고, 개발도 있고, 뭐, 다 많이 있겠죠. 그럼 다 이 헤드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때문에 이제 사업부지 같은 이제 그런 구조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각 어떤 그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아니면 뭐 개발이든 그거를 다 통합을 하는, 통솔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마케팅 담당자는 아시아 지역의 헤드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고 글로벌리 마케팅을 총괄하는 그쪽에도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되게 이제 복잡하겠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시아 지역의 대표와 글로벌리 이제 마케팅을 총괄하는 쪽의 어떤 오피스, C-레벨 오피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막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글로벌 차원에서 야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이제 뭐 결과적으로 문제되면 네가 책임져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직입니다만 어쨌든 특정 어떤 조직에서 그게 필요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많이는 이제 사업부와 기능부제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 번은 사업부로 갔다 잘 안 되면 다시 기능제로 가서 한 대는 다시 또 사업부로 갔다가 또 안 되면 기능부로 갔다 이렇게 이제 다 하면서 이제 보통은 조직 개편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홍대리처럼 신임 CEO가 와서 이제 그 경영기획 실무자한테 지시를 하죠. 물론 이제 바로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우리 회사의 바람직한 조직은 다 무엇일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 간에 부서 간에 협조도 잘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자꾸 내 일이 아니다, 네 일이다 그렇게 뭐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갈등도 막 생기고 막 이런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 구조가 뭐냐 이렇게 이제 해서 지시가 이제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실무자는
앞서 있는 홍 대리는 그 고민을 합니다. 이런 걸 두고 여기서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데 우리 회사의 as is는 어떻기 때문에 그것들 쭉 보면 기본적으로 기능제를 해서 하되 이렇게 했을 때 단점들이 좀 있으니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완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방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라인들마다 이렇게 쭉 써보고 최종적으로 CEO가 쳐다보고는 이렇게 하면 뭔가 혁신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뭔가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런 식의 걸 할 수가 있겠네.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이제 인사 쪽으로 막 하죠. 야, 이 조직에는 누굴 보내고 누굴 보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게 과연 앞서 이야기했던 이 문제 어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대되고 요구되는 것들을 제대로 해내는 그의 이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 차원에서 보면 어림도 없다 이거죠. 왜냐 크게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조직원들의 이 마인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걸 하려고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면 과연 조직원은 그런 사장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역할을 뭔가 고민을 해서 제대로 해 나겠느냐. 되게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든지 자기 주도 혁신이라든지 뭐 이런 단계에 가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직 구조가 어떻다고 해서 조직 개편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장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가 열심히 한다. 이제 그거는 굉장히 기대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건들을 배제한 조직 자체만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것은 조직뿐만 아니라 원론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다 비슷하죠. 어떤 걸 하더라도 사장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걸 막 하고 싶어서 그거를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조치를 했는데 그 사장의 뜻을 잘 받들어서 조직원이 그렇게 부응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인류 소식이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앞서 이런 문제들이 거의 없죠. 안 생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의도한다고 해서 조직원이 그 의도를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제가 참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서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 부분은 이런 조직이든 인사든 뭐 어떤 이런 조치로서 어떤 발생하는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라면 혹은 컴퓨터라면 설계를 바꾸고 프로세서를 바꾸고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이렇게 바꿔서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냥 달라집니다, 모든 게. 근데 사람은 이런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이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뭔가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인의 문제 이거죠. 이 동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처사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키는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인 어떤 동인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당근과 채찍의 어떤 그런 평가 보상 시스템을 이제 대부분 이제 채택을 하죠. 그러면 당근을 주면 좋아라고 채찍을 주면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를 거다. 이렇게 돼요.
뭐 그것조차도 사실은 조직 구조나 조직 개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 개편은 뭐랄까요? 큰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조직 개편은 무의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조직 개편은 조직 개편이라기보다는 조직 구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많은 게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20-30년 정도 20년 이상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첫째, 어떤 형태로든 분위기가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번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단순히 말하면 우리 학생 때도 공부방의 분위기만 바꿔도 혹은 참고서에 참고서를 새로 하나 사거나 문제집을 하나 새로 사기만 하더라도 혹은 학기가 바뀌거나 혹은 시험이 있거나 등등 어떤 변화만 있으면 태도가 바뀌면서 새롭게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한번 뭘 시도해보자라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위기 변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시로 조직 구조나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옳을 수 있습니다. 인사 이동도 그런 의미에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일에만 계속하면 전문화가 되겠지만 또 그 일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직 개편을 막 수시로 왔다 하면 이거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방 분위기 바꾼다고 이게 배치만 바꾸다가 계속되는 거죠. 참고서만 바꾼다고 계속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분위기 변화, 분위기 반전의 어떤 의미는 분명히 있다. 둘째,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동인은 아니지만 동인의 어떤 극대화, 어떤 상승 효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조직 구조를 뭔가 새롭게 한다고 해서 없던 동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조직 구조가 잘 안 맞아서 안 되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TF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뭔가 한번 모여서 막 할 텐데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손 들고 그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인이 있는데 그 동인을 극대화하고 시너지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 조직 구조는, 조직 개편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이한테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게 사후가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하는 그 동인과 관련된 조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동인에 대한 조치의 결과로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질 것이 예상될 때 그 바뀌어지는 것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조직을 만들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혁신적인 조치, 어떤 개선 조치, 어떤 뭔가 문제 해결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걸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구조적인 어떤 틀을 좀 바꿔야 훨씬 잘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런 조직이 필요하네. 그런 맥락으로 돼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이 분위기 반전의 어떤 계기로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조직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조직 개편을 막 6개월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혁신이나 어떤 변화라든지 변화 관리라든지 어떤 조치를 할 때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 측면에서 뭔가 터치를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라고 되었을 때 비정기적으로 조직 구조 개편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런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는 하나의 틀에서의 부수적인 변화들, 추가나
뭐 보완 이런 것들이 저는 의미 있는 조직 구조 혹은 조직 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홍대대한테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자문자답을 해주시면 제가 볼 때는 역량 있는 관리자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이런 원론적인 그와 함께 이런 것도 한번 또 우리는 이렇게 실전 공부니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번 양보를 해서 결론적으로 조직 개편을 한다. 그 기준은 이제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조직 개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상이 부적절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조직 개편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으면 홍대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오도록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기준은 이게 사실 홍 대리한테 차 한잔 마시면서 앞서 한 이야기들은 조직 구조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렇게 원론적인 개념적인 뭐 이론적인 이념적인 이상적인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실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실무자인 그 홍 대리한테는 제일 필요한 거죠. 근데 요게 필요해서 요것만 이야기를 하면 그 앞에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사상들이 이제 없어지면 사실은 이제 잘못된 탁상공론이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그 장시간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홍대리한테 이야기를 했죠. 조직 구조나 조직 개편은 사실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 과신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미션 혹은 비전 공유.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가 모르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 회사에 상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상품 중에서 보면 몇 가지는 동일한 지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자 뭐 이런 또 일부 사업은 이건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야.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적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노력해서 흑자를 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흑자 내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그 어떤 지향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 뭐 이런 사업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그 사업의 그 부서들이 유사한 사업분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자원을 사용하고 유사한 뭐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묶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향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등에서 그 힘 있는 사람 쪽으로 다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힘 없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박탈감과 상실감 느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는 이 파트가 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미션 비전을 공유를 해요. 그럼 이거는 다 한 개 묶어야 됩니다. 솔직히 안 묶어도 이게 한 100명이 된다. 총 100명이 된다 하더라도 묶어야 됩니다. 사업 본부로도 묶고 아니면 사업 단위로도 묶어요. 그 속에서 다시 부서나 팀을 쪼개더라도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야,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야, 너 좀 도와줘. 너희 좀 같이 해서 뭔가 이게 되는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션 비전을 공유하는데 봤더니 이게 한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도 여기는 하나의 사업 부서로 독립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규모가 적다고 해서 그러면 자원도 비슷하고 뭐 전체적으로 비슷하니까 여기 붙어서 하나의 팀으로 해. 여기는 한 팀이 20명인데 여기는 결국 5명으로서 부서장이 되면 그거는 좀 말라서 하지 않냐 이런 이제 수학적인 어떤 단순 수학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미션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단위로 묶어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고. 두 번째, 조직원의 역량입니다.
사업본부제를 할 때, 기능제 본부제를 할 때 조직원의 어떤 역량이 충분히 그런 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충분한 자세가 다 돼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러면 사업부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업부를 위에 두고 기능제들이 다 서포트하도록 사업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능제를 나눠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역으로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어머니들이 많아. 그럼 아무도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역전은 안 되도록 하되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원의 역량이 과연 이런 걸 잘하는 조직원이냐, 저런 걸 잘하는 조직원이냐에 따라서 그 구조를 달라지게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노령화 조직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율권이 많이 주는 팀제가 좋을 거고요. 막 이렇게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쪽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능제라든지 기능이 부서, 그래서 부서장 밑에서 뭔가 이렇게 그 업무를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일을 하는 이런 쪽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급변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또 팀제로 해서 막 그 빨리빨리 결정을 하도록 이제 대응해 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기존 사업의 관리, 그것도 그 기존 사업도 굉장히 큰 장기간의 어떤 뭐 계속적 공급 계약이라든지 대규모의 어떤 그 금융 경제에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좀 다르게 또 가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직원의 역량, 뭐 사업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봐서 돼야 되고, 세 번째가 CEO, 어떻게 보면 뭐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의 뭐랄까요? 선택이라보다는 잘할 수 있는 선호 그럴까요? 선호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거는 전체를 끌고 나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CEO가 있는데 막 어떤 진두지휘형이야. 아니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이야. 아니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가형이고, 그러면 진두지휘형이면 아무래도 사업부제가 조금 맞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가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능제가 좀 맞을 수가 있겠죠. 뭐 다를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본부도 과연 본부장의 어떤 역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선호가 어떠냐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해 라고 해서 던져주는 거와 내가 선호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끌고 가라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이게 그 조직을 설계할 때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요 기준은 사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그 세부 기준이죠. 그 앞서 얘기했던 뭐 사업부제냐, 기능제냐, 뭐 셀조제 이거하고는 약간의 어떤 그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자는 이런 세부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만 잘 챙기면 조직 구조나 조직 개편이 큰 중요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좀 잘못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더라도 이런 것만 잘 챙기면 서로 큰 틀에서 잘못되더라도 뭐 나쁘지 않다. 운용 측면에서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린 거고, 요거를 가만히 보면 인사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들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직 구조와 조직 개편에 대해서 형들이한테 이야기한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제 스스로 한번 전문 분야라고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가 바로 이 동인입니다. 그래서 제 닉네임도 행복연금술사라고 이제 한 이유가 조직원들의 행복을 이제 한번 제고하는 그런 건데, 그게 연금술사라고 넣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상점백회와 같은 어떤
정말 여기에서는 행복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연금술사를 붙인 행복 연금술사죠. 그래서 동인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사업 진행 관리하고 비슷한 정도로 한번 수차례 나눠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